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한국 수제 맥주 시장 보고서입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최근 몇 년간 이 한국 수제 맥주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다양한 측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요즘 수제 맥주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련 업계 동향이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보고서 시작 부분을 보면요. 한국 맥주 시장 자체가 계속 크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2027년까지 연평균 9% 성장해서 뭐 189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니 이거 상당한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 시장이 커진다는 건 수제 맥주 시장에도 분명 좋은 소식이죠. 특히 그 정부의 규제 완화, 이게 2014년 이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규제 완화요? 네. 소규모 양조장들이 맥주를 만들고 또 유통하는 게 좀 더 쉬워졌고요. 주세법도 양 기준으로 바뀌면서 개성 있는 맥주를 만드는 곳들에 훨씬 유리해졌죠. 아하, 덕분에 양조장 숫자가요. 2019년에 한 33개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81개까지 네, 확 늘었습니다. 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2023년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한 3,7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은 오히려 약간 줄었다는 분석이 있네요. 2022년 2.01%에서 2023년 1.31%로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현재 시장에 좀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칵테일이나 하이볼 같은 다른 종류 술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아, 그렇죠. 요즘 하이볼 많이 마시죠. 네, 그리고 외식 시장이 아까 주춤했던 영향도 좀 있고요. 또 양조장 수가 확 늘면서 내부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경쟁 심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세가 꺾였다고 보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2020년에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 판매량이 막 500%씩 늘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봐야죠. 이제는 시장 변화에 어떻게 빨리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경쟁 구도를 좀 더 보면 여전히 오비 맥주랑 하이트 진로 이 두 회사가 70% 이상을 딱 잡고 있네요. 뭐 카스나 켈리 같은 브랜드 파워가 워낙 막강하니까요. 그렇죠. 대기업들은 자본이나 유통망에서 워낙 압도적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제 맥주 양조장들은 한 180개가 넘는다고 추정되는데 정말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자료 중에 보니까 제주 맥주가 2021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 28% 정도 된다고 나오던데 그래도 아직은 확실한 1등 없이 좀 나뉘어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제주 맥주가 물론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절대 강자가 딱 나타났다기보다는 좀 파편화된 시장,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편의점 같은 주요 유통 채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많은 소규모 양조장들한테는 여전히 큰 숙제거든요. 아, 유통망 확보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만의 확실한 어떤 강점, 스토리,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들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소비자들이 점점 좀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프리미엄 맥주를 찾고 또 에일이나 IPA처럼 다양한 맛을 원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유자나 오미자 같은 한국적인 재료를 쓴 그런 독특한 맥주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마시거나 소규모로 즐기는 그런 민화도 확실히 커졌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는 사실 수제 맥주 업계에는 정말 좋은 기회죠. 소비자들이 뭔가 다른 것, 특별한 것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이제 유통 쪽을 보면 편의점이 정말 중요한 채널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온라인 판매가 안 된다는 거, 이게 큰 제약입니다. 아, 온라인 판매 금지. 네, 물론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찾아가는 방식이 일부 허용되긴 했지만 집까지 배송해주는 완전한 온라인 판매는 아니니까요. 특히 유통망 뚫기 어려운 작은 양조장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과제는 역시 대기업의 존재감,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규제, 또 하이볼 같은 새로운 주류와의 경쟁, 그리고 아직 수제 맥주 자체의 가치를 좀 더 알려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 주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계속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때문에 외국산 호비나 맥주 관세가 없어진 점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또 키백스 같은 맥주 전문 박람회가 열리면서 업계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발전하는 기회도 생기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부전 과제 속에서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 한국 수제 맥주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규제 환경도 바뀌고 소비자 인식도 계속 변하는 만큼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더 재미있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만의 어떤 철학, 또 좋은 품질,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양조장들이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 한국 맥주 시장 전체가 훨씬 다채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앞으로 한국 수제 맥주 시장에서 성공의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